오늘 단원 마무리가 될 것 같지? 무슨 단원? 자, 이산화물 분포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 이제 연속 확률 분포를 다음 주부터 하게 될 텐데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고. 이산화물 분포라는 건 내가 어떤 시행을 통해서 얻은 각각의 경우들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한다. 그 대입하는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데 그 확률 변수마다 각각의 대응되는 확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률 분포라는 건 결국 함수 관계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확률 함수를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중요한 말 아니라고 했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로 쓰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확률 변수 x가 특정 어떤 것을 취할 때의 확률이 어떤 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식이 실제로 확률을 말하게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해볼까? 확률 변수 x가 i일 때 확률이 pi.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p1. 확률 변수 x가 2일 때 확률은 p2.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 변수마다 하나씩의 확률들이 대응되는 관계. 이걸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푸는 대부분의 문제풀이들은 간단하게 하고 가자.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 확률 변수 x가 누구일 때 그때의 각각의 대응되는 확률이 누구인지를 새로 열별로 구분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두고 그 최종 결과가 확률의 합이 1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산식까지 거쳐서 만들어진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이라던가 분산이라던가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 평균. 이 녀석의 평균이야. 무조건 x의 평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x의 분산, 그리고 x의 표준 편차. 평균은 곱 다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덧셈으로. 분산은 원래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진짜 구해주는 과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하죠?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결과는 저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해놨던 평균의 제곱을 누구에서 떼주면 되느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그 x제곱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의 주어진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x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 x의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곱해서 더했던 것처럼 x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곱한 것들을 마지막에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저 옆에 적혀있는 표준 편차는 방금 우리가 구해냈던 분산의 루트를 씌운 양의 제곱분을 의미하게 된다고 얘기했었고 지금 구해놓은 것들을 이용해서 변형된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가능하다. 구하는 방법은 x의 평균에 a배 플러스 b x의 분산에다가 개수의 제곱배만큼 x의 표준 편차에다가 개수의 절대값의 배만큼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제가 ax 플러스 b로 변형되어 있는 어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묻는 문제들은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직접 구하려 들지 말고 먼저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뒤에 그 변형된 내용에 맞는 풀이법을 적용해 주는 게 옳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신나게 배우다가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마지막 내용이 뭐였느냐? 이항분포라는 녀석이었는데 이항분포는 집합으로 따지면
수많은 이산확률 분포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집합이 이산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산확률 분포 문제들 중에 특히 이항 분포라고 부르게 되는 일부 확률 분포가 있다는 거고, 그 일부의 확률 분포의 정의는 뭐냐? 독립식, 그리고 확률 변수 x를 어떤 문제가 원하는 사건 A가 발생하는 n번 중에 몇 번이 발생하는지를 확률 변수로 지정한 문제를 특히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말을 한다. 이항 분포로 말을 한다는 건 어쨌든 얘가 이상한 분포 문제니까 이 문제조차도, 잘 들어줘, 마지막 정리야, 중간고사 되기 전까지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지? 왜? 이산확률 분포 문제니까. 그리고 확률 변수는 여기 보는 것처럼 n번 중에 몇 번 발생하는지를 확률 변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제소수면 0번, 어떨 때는 1번, 어떨 때는 2번, 그리고 최대 n번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존재할 거라서 이걸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시행의 수가 꽤나 많아지면 이런 각각의 확률 하나하나를 구하는 것조차도 벅차다고 얘기했어. 말로는 선생님이 벅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숫자가 커지다 보면 조합을 계산하는 것도 힘들 거고, 그 조합 옆에 붙어있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몇 번,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몇 번, 이런 것들을 계속 곱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였지? 100번 중에 2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2번,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98번.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이렇게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한 계산은 가능은 하지만 말이 가능한 거지, 실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생략 한번 했지? 증명해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증명하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뺀다고 그랬어. 이런 이항 분포에 관련된 문제는 독립시행이 보이고 확률 변수가 이런 형태로 지정된 모습으로 확률 변수가 지정이 된다면 우리는 이걸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처럼 표현을 한다. 이때 얘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시행 횟수,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 확률입니다. 사건 A가, 문제가 원하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들어갈 시간. 그럼 확률 분포표를 구하지 않고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증명이 생략됐지만 일단은 외워서 풀자고. 먼저 확률 분포표를 그리지도 않았지만 이 이항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시행횟수 곱하기 확률, 분산, 시행횟수 곱하기 확률 곱하기 그 확률의 여사건의 확률. Q는 1-P를 말하는 거죠.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지난 수업 때도 계속 말했었지. 계속 그럴 거야. 실제 이항 분포 문제가 오히려 일반적인 이산확률 분포 문제들보다 훨씬 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용이하더라. 쉽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항 분포라는 것 자체가 이산확률 분포의 특정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항 분포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정답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 실제로 내신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산확률 분포 문제가 나온다. 이산확률 분포 문제가 10문제 나온다. 그럼 그 중에 한 3-4문제는 이항 분포 문제가 될 정도로 비중이 많이 높아. 수능에서 만약에 이산확률 분포 문제를 낸다? 그럼 그때 더 높아져. 이항 분포가 어떤 이산확률 분포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뤄지게 될 거니까 잘 봐둬야겠지. 계산도 쉬운데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원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고, 계속 문제 풀어보자고 마무리할 겸 해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제가 몇 번이니 얘들아? 몇 번? 336번? 336번이 마지막이었대.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시작되는 게 느낌이 오네? 변형된 확률 변수의 분산,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문제입니다. 먼저 기초부터 다지고 가자.
337번 시작해보세요. 꼭 기억해. 확률 변수의 모양이 좀 바뀌었을 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 바뀐 모양의 변수를 가지고서 평균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하는 건 변형되기 전에 있었을 것 같은 x라는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자, 그만 시작해보자. 딱 보니까 이형 pu고 왔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될 거에 대한 어울리는 예를 한번 선생님이 장난삼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주사위 6번 던졌어.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 6의 약수가 나오길 바래. 그리고 그 6의 약수가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지정한 이항 분포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풀게 되게 됩니다. 6의 약수가 1, 2, 3, 6 맞지? 6분의 4니까 3분의 2 맞을 거고.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난 많은 예들이 있겠지? 꼭 이렇게 예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항 분포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고,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풀면 되겠어. 질문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분산을 구하길 바랬던 거지. 이거 풀어주면 뭐가 먼저 중요하냐? x의 분산이 중요합니다. x의 분산? x의 분산? 원래 이렇게 구해야 돼. 그러려면 확률 분포표가 필요해. 거기다가 x제곱이라고 하는 칸도 하나 더 마련해 줘야 됩니다. 왜? x제곱의 평균도 구해놔야 되거든. 그런데 이항 분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바로 n, p 그리고 p의 6번에 해당하는 확률 3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 녀석의 분산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기존 확률 변수 x의 분산 누구? 계산 안 할게. 이 분산에다가 x의 개수만큼에 대한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겠죠. 너무 간단한 문제라 뭐 필기 하라는 말은 안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가 339번인 것 같은데 시작해봐. 난이도로 따지면 좀 높을 수 있는데 유형으로 따지면 절대 다른 유형이 아니야. 똑같은 유형입니다. 다만 자꾸 이렇게 눈에 걸리적거리는 변수들이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같은 유형이야. 같이 왔어, 둘이? 수학 계약하고 왔어? 네? 계약하고 왔냐고? 네? 계약 안 했어, 아직? 계약을 왜 해요? 버스 어제 타라고. 아, 맨날 버스가 늦게 오니까 어떡해. 자고. 자, 그만.
어렵게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건데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시그마 x, EX 충분히 이 내용으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찾으러 가자. 확률에서 X의 평균은 NP 분산은 NP 곱한 거에다가 Q 3분의 2만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등등등등등등 4가 되겠네요. 그리고 확률에서 X의 표편은 루트 4가 될 거니까 2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되죠? 시그마 x자리에 2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2 그러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 평균이 6이었지 6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6이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 그래서 마무리는 x의 평균이었던 6에다가 똑같이 2분의 1 빼주고 옆에다가 1 빼주면 되는 작업. 이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만 풀 수 있는 거였겠지?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였던 2에다가 x의 개수에 대한 절대값만큼을 곱해주면 나오는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7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될 것 같네요. 정답 1번이었나봐요. 네, 넘겨볼까요? 자, 두 문제 풀고 그 마지막에 보이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 뺍니다. 교육관에서 빠진 내용을 안 하려고. 341번, 342번 두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해보세요. 여기 창이 있어서 선생님 이게 싫어서 이렇게 덥지? 시원하면서 더워. 분명히 찬바람은 느껴지는데 땀은 계속 나요. 자, 341번 먼저 해볼게. 어떤 시행하고 있는지 보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야, 얘들아. 계속 독립시행이라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내용 주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채는 친구들은 계속 적어. 동전 두 개 던지는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이야. 그 독립시행을 40번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때 확률 변수를 뭐로 지정했느냐? 동전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면 당연히 이항분포죠. 그래서 얘는 시행 횟수는 40번. 둘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지? 여기에 4분의 1 들어가면 되겠네. 끝났네요. 마지막 질문이 2x-1의 분산 구해달라는 문제였어. 이거 어떻게 보면 된다고? x의 분산에다가 x의 개수였던 2의 제곱만큼을 곱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고. 그럼 x의 분산만 구해주면 돼. x의 분산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걸로 40 4분의 1과 4분의 3의 곱으로 이걸 여기다 넣어서 마무리 지어주면 그냥 순식간에 정답이 나오네. 이렇게 일반적인 이산확률 분포 문제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는 유형의 어떤 파트가 바로 이항분포 단원이라는 내용이야. 다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 문제가 이항분포 문제인지를 눈치를 못 채는 게 무서운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인 건데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걱정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확인을 해야 돼. 독립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상하게도 확률 변수가 그 독립시행에서의 어떤 횟수를 요구하는 확률 변수가 지정이 되고 있는 문제가 왔다면 무조건 이항분포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풀이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지. 342번 좀만 더 진행해봐. 이것도 눈에 안 보이거든. 독립시행이라는 말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등학생 10명 중에 한 7, 8명은 이게 이항분포 문제인 걸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좀 생각해보면 어떤 K군이라는 녀석의 지지율이 25%야. 4명 중에 1명은 지지한대. 확인을 해봤어. 어떤 1명이 지지를 한대. 그럼 나머지 3명은 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1명이 걔를 지지하거나 말거나 또 다른 1명은 그 녀석을 지지할 확률이 4분의 1, 25%인 거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할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독립시행인 거지. 그리고 독립시행의 횟수는 그 지지하는 학생들, 투표를 해야 되는 학생들,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 48명이 독립시행의 횟수가 되는 걸 테고. 그래서 342번도 48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수아한테 물어봐서 지지하는지 아닌지 알아본 거고 그 다음 끝났으면 나경이한테 두림이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48명한테. 그런데 그 각각의 한 명마다 그 K군이라는 녀석을 지지할 확률이 25%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 25% 맞죠? 명심해. 이항분포 문제 자체를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지만 내가 풀어야 되는 그 문제가 이항분포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들어가자. 3x-1의 표준 편차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x의 표준 편차에다가 3의 절대값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x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n, p, q의 양의 제곱권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또 너무나 쉽게 나오게 되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진짜 단원 마무리. 물론 뒤에 여러분들 과제용으로 낸 그 뒤쪽에 두 번째 교재가 있지? 그걸로 오늘 과제를 내긴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 받는 걸로 끝날 거고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자, 마지막 68페이지 이 단원 전체 마무리하는 서술형 문제 6문제 다 풀어보고 끝내자고요. 자, 346번 먼저 한 문제씩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자. 선생님이 조금 이따 바로 따라서 갈게. 말했듯이 시간 남는 친구들은 기다리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나가. 꼭 기억해. 이상을 분포 문제에 대한 뭔가를 풀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선생님조차도 그래.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확률 분포표가 필요 없는 이상률 분포 문제는 딱 한 종류. 방금 전까지 풀었던 이항 분포밖에 없습니다. 이항 분포도 원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하지만 만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었거든. 확률 변수도 너무 많고 시행횟수가 많으니까 이거 막 시행해서 40번에 48번에 난리 났지. 이거 확률 분포표 언제 만들고 있어.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적어. 그래서 만들지 않는 것 뿐이고 이항 분포를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이상확률 분포 문제들은 가능하다면 확률 분포표를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문제풀이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선생님은 지금 수없이 확률 분포표를 실패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집에서 또는 어떤 문제 풀면서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지 않은 친구들은 못해. 직접 해봐야 돼. 눈으로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할 때 이런 것도 못 적어. 이런 것도 못 적어. 진짜 안 해본 친구들은 해봐야 된다는 거야. 가자. 선생님이랑. 확률변수 x가 n일 때 n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래. 확률변수 3개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그럼 그때 확률은 뭐냐? 이게 확률이야. 이게 확률. 이게 확률입니다. n자리에 1 넣었을 때 확률변수 x가 2일 때의 확률, n자리에 2 넣었을 때 확률변수 x가 2일 때의 확률, 이게 확률을 말하는 기호니까 이니셜이잖아. 줄임말. 그게 넣어보는 거지. n자리에 1 넣었을 때 a분의 1 더하기 1, 2 넣었을 때 a분의 6, 3 넣었을 때 a분의 12 이렇게 되겠네. 잘 넣었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4 더하기 2 맞고 9 더하기 3 맞네요? 그게 1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더해보니까 a분의 20 나오네? 아 알겠다. a가 20이구나. a가 20이라서 그래서 모든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들의 합이 1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였구나. 약분 해버리고 싶네. 미안해. 한 번만 더 바꿀게. 그럼 이제 문제 풀 준비된 거야. 뭘 물어보는 문제였을까? 뭘 물어보는 문제냐? 확률을 물어보네. 무슨 확률을 물어보고 있느냐? 확률변수 x를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확률. 부등식 또 너무 쉬운데? 와, 별소리. 여기 x축이라고 하자. 라지 x축. 확률 변수축이라고 할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그려주면 라지 x 절편은 1과 3이 될 테고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여기 찾는 거. 결국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 확률 변수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확률을 물어보고 있었네. 확률 변수 x가 1보다 크고 작은 건 요거 말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정답은 10분의 3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x가 1과 3 사이에 있는 변수는 2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적을게. 이거 물어보는 거였다고 얘기야. 네, 정답은 10분의 3. 대기들 하시고 347번 347번 다 푸시고들은 계속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선생님보다 먼저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 웬만하면 선생님 도움 없어도 이제 풀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 자, 그만. 문제 적다 보니까 너무 더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 아, 합이 1이었던 걸로 아까 A값 찾았지? 지금도 더해볼까 했더니 왜인걸? A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냥 더하면 1이 나오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네, 그치? A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A가 누가 돼도 상관없어. A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이건 옳은 확률 분포표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A가 지나치게 큰 수가 들어가서 이게 음수가 되면 좀 곤란해. 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A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확률 변수 x가 3 이상일 때의 확률, 3 이상이라는 건 얘와 얘일 때 확률, 그러니까 얘와 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1, 6분의 3 더하기 a가 3분의 2가 된다는 말, 6분의 4가 된다는 말, 그래서 a는 1이 되어야 된다는 말. 그럼 바로 할게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나 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이거 진짜 선생님이랑 할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 시험 대비하기 전까지는. 원래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잘 봐. 원래는 6x 플러스 5의 평균으로 본 거니까 여기다가 6x 플러스 5라는 변수의 모양을 잡아야겠죠. 변수들의 6배 한 다음에 5 더한 거, 6배 한 다음 5 더한 거, 6배 한 다음 5 더한 거, 6배 한 다음 5 더한 거, 18 더하기 5니까 23. 6배 더한 다음 24 더하기 5니까 29.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11에다가 6분의 1, 17에다 6분의 1, 23에 6분의 3, 29에 6분의 1 곱해서 그러니까 6분의 11 곱하기 1, 17 곱하기 1, 23 곱하기 3, 29 곱하기 1. 그래서 6분의 13 말해줘. 28, 28, 28, 28, 97, 97, 97, 97, 97, 126. 그래서 정답이 2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해당 확률 변수에다가 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들을 곱해서 마지막에 싹 다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그게 평균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푸는 방법을 좋은 방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21은 정답이 맞겠지만 이 녀석의 올바른 풀이는 이거부터 먼저 찾아요. 쓸데없이 이런 거 한 번 더 만들 생각하지 말고 x의 평균부터 찾자.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3 곱하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9, 4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4. 그렇게 더한 결과가 6분의 16. 그래서 3분의 8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3분의 8이라는 녀석에다가 6배 해주고 5를 더하는 게 훨씬 더 옳은 선택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16 더하기 5. 결과는 똑같이 21로 나올 수 있고, 아까 구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변형된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 변형된 변수로 구하는 게 아니야. 변형되기 전에 있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따로 알고 있는 어떤 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는 얘기인 거죠. 혹시 스스로 해결 못한 친구들은 필기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풀어봐. 3, 4, 8. 말한 거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잊어버린 거 아니지? 어? 확률 분포표부터 먼저 만들어 볼 생각 하지 못하는 거 아니죠? 기본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있지만 이항 분포가 아닌 이상 문제 풀이를 요구하는 이상 확률 분포 문제들은 확률 분포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좀 든든하지 않겠어? 그럼 정답 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걸 테고
자, 쌤하고 가자. 0 넣었을 때 확률분수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 3, 4개랬네. 4개 넣었어, 확률분수 x. 확률분수 x가 0일 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0일 때 확률, 이게 확률이야. x에다 0 넣어주면 되겠어. 스몰 x에다 0 넣어주면 돼. 그래서 a. 1 넣어주면 3a. 2 넣어주면 7a인가요? 3 넣어주면 13a가 되는 것 같지? 24a 따라서 a는 24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왜? 그들 확률의 합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바로 옮겨 적을게. 그래서 24분의 1, 24분의 3, 24분의 7, 24분의 방금 적혀있을 숫자 뭐였지? 13이었나? 24분의 14. 그래야지 모든 확률의 합이 1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 분포표가 이걸 진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함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자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질문이 분산이었어. 기억하자.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거야. 준비할게.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겠네. 먼저 순서대로 갈까? x제곱의 평균부터 준비합시다. 확률면서 x를 제곱한 걸 적어주고, x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4분의 0, 3, 28, 117, 93, 27, 96, 117. 그래서 24분의 아유 진짜 더럽게 커졌잖아. 145, 148, 145, 148. 6으로 안 되지. 6으로 안 되죠. 8로는 되나? 8로도 안 되네. 2로밖에 안 되는 거야 혹시? 4로도 돼? 아 4로 되는 거야. 6분의 4, 3, 12, 4, 7에 28. 이게 x제곱의 평균. 이제 x의 평균 구하러 가자. x의 평균은 이렇게 곱한 거니까 24분의 0 곱하기 1, 1 곱하기 3, 2 곱하기 7, 그리고 3 곱하기 14. 그래서 24분의 53, 53, 56. 이것도 4로 되네. 6분의 14. 또 되네. 또 되네. 3분의 7. 그래서 마무리 지러 갈까? 정답은 뭐냐? x제곱의 평균이었던 6분의 37에서 x의 평균의 제곱 9분의 49를 빼주면 되겠다. 아유 참 진짜 너무들 한다. 너무. 그럼 18분의 37에 21, 3, 3, 9, 111, 37에 21, 3, 3, 9, 111 빼기 98. 그래서 18분의 13? 18분의 13? P가 18, Q가 13. 18하고 13에 합을 원했던 문제니까 31. 단순 계산 선생님보다 빠른 친구들 많을 거야. 그럼 선생님보다 훨씬 더 시간 더 절약해가면서 정답 구해낼 수 있겠지.
선생님이라고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 알겠지만 선생님 좀 단순 계산에 좀 약해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 정리들 하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시작해보세요. 349번. 자, 세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자. 선생님 보기에는 349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350번이나 351번도 똑같이 문장의 문제지만 350번, 351번은 보자마자 이항분포 문제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것만 눈치채면 생각보다 쉬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가 350번, 351번이고 349번처럼 이항분포 문제도 아닌 것이 문장 형태로 주어져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이 6문제로 시험을 받아봤을 때 정답률이 제일 낮은 게 349번이 아닐까 싶어. 선생님 생각은 그래. 문제 다 이해했지? 현재 바닥에 7개의 동전이 앞면 4개, 뒷면 3개로 놓여있는 동전이 있는데 여기서 무작위로 3개를 뒤집어 버리겠대. 어떤 3개를 뒤집을지 모르겠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는 게 문제겠지? 3개를 뒤집었을 때 그 3개까지 뒤집고 난 뒤에 남아있는 그 바닥의 모습을 보고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를 하랍니다. 문제 이해됐을 거야? 그리고 문제풀이의 개념도 지켜야 돼. 아니 문제가 어려워도 확률 분포표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률 분포표 만들어 놓으세요. 확실하게 완벽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들 수 없더라도 솔직히 확률 변수가 누구인지는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확률 변수들이 대응되는 확률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확률 계산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걸 테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배웠습니다. 이미. 그 정도의 확률은 쉽게 껌처럼 계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이제 확률 분포표가 꽤 많이 길겠네. 확률 변수가 많구나. 짜증나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해야지. 아가씨, 색실놀이 하지 말고. 그래도 흉내는 내는 친구들이 많네.
자, 시작할까? 확률 계산할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시행은 3개를 뒤집는 시행.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개의 동전 중에 3개를 뒤집는 시행. 그래서 35가지. 7, 6, 5, 6, 7, 5, 35 맞네요. 그럼 이제부터 계산된 확률의 분모는 35입니다. 기억해 두자고요. 확률별에서 X 해볼게. 적은 것부터 해볼까? 하필 뒤집는 3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자리를 뒤집었을 때 여기에 있는 3개를 뒤집게 되면 싹 다 뒷면으로 바뀌고 앞면이 1개만 남게 되어 있는, 그럼 앞면의 개수는 최소 1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앞면만 뒤집으면 1개, 그리고 뒷면 3개가 싹 다 뒤집히면 앞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7개. 그래도 그런 시도 자체는 잘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생각 없이 2, 3, 4, 5, 6, 7.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눈치를 쳐도 솔직히 말하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3개 뒤집는 게 앞면을 3개 뒤집는 경우랑 세개 뒤집는 방법이 봐서 4가지밖에 없지? 맞죠? 4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제 확률 변수도 4가지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지. 이 중간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확률 변수가 나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이렇게 제로가 되는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걸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확률 계산하면 0이 나올 테니까 그때서라도 눈치를 채면 되겠어. 근데 지금 그냥 한 김에 한 번에 해버리자. 자, 이렇게 되면 앞면이 싹 다 뒤집혀버리면 전부 다 뒷면에 앞면만 1개 남을 거니까 확률에서 1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앞면 하나 뒤집고 뒷면 하나 뒤집으면 변화가 없을 거야. 앞면에 있던 것만 하나 뒤집히는 거니까 앞면이 몇 개가 되지? 이 경우는 얘들아, 앞면 2개랑 뒷면 하나를 뒤집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뒤집고 난 뒤에 남게 되는 앞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확률별에서 2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 경우는 어차피 앞면 하나 뒤집어서 뒷면으로 만들 거고 뒷면 하나 뒤집어서 앞면으로 만들 거니까 현재 개수의 변화가 없어. 이것만 변하는 거야. 뒷면이 앞면으로 바뀔 거니까 여기보다 앞면의 개수가 하나 더 많은 5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확률 분포표는 딱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계산되는 확률의 분모는 35분의, 그리고 제발 그 계산된 결과의 합이 1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확률 계산 시작합시다. 먼저 1이 되려면 앞면만 다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뒤집어야 되는 대상이 4개 중에 3개를 뒤집는데 그 뒤집어야 되는 동전이 여기에서만 4개 중에서 몽땅 다 뒤집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를 만들고 싶으면 앞면에서 2개를 뒤집고 뒷면에서 1개, 그러니까 앞면 4개 중에 2개를 뒤집고 뒷면 3개 중에 1개를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8, 6 곱하기 3이죠. 이거 갈게. 앞면 4개 중에 하나, 뒷면 3개 중에 2개. 4 곱하기 3이니까 12. 이건 뒷면만 싹 다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3개 중에 3개 모두. 그래서 1. 그리고 이 계산된 결과가 35분의 35가 되는 게 맞는지 확인해주면 끝나는 거죠. 끝났어. 여기까지가 제일 힘든 과정이었을 테지,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질문은 그렇게 만들어낸 확률 분포표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이것만 구해달래. 따라서 평균은 35분의 1 곱하기 35분의 4니까 35분의 4, 3 곱하기 35분의 18이니까 3, 6, 18, 3, 1은 3, 48이죠? 그리고 60 되는 거고 7 되는 거. 이걸 계산해서
끝내주면 되지. 약분이 된다면 약분해 주시고요. 그게 14. 선생님 어디 잘못했어? 18 곱하기 18 곱하기 3이 얼마인데? 48 아니야? 38에 24지? 3이든 3이니까 그렇지. 다른 건 맞냐? 다른 거 맞아? 됐어. 그럼 계산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어요. 350번, 351번 두 문제까지 하고 싶다. 빨리들 마무리해봐. 필기들 잘 해두시고. 이 필기만으로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말로 적어놔. 왜 확률변수 중간중간 2, 4, 6이라고 하는 확률변수가 만들어질 수 없었는지. 동전을 뒤집어 보면 알아. 뒤집어 보면 세 개를 어떤 식으로 뒤집든 앞면의 개수가 2개나 4개나 6개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확률변수 자리에 2, 4, 6을 만들어놨다 치더라도 확률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고. 자, 갈까요? 350번. 먼저 확률변수 x는 2연보 맞아. 주사위, 독립시행, 주사위 20번 던졌거든. 그리고 확률변수 x를 뭐로 시작했냐면 주사위 던질 때마다 나오는 1. 그러니까 확률로는 6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이게 확률변수 x. 계속 읽어볼게. 이번엔 동전을 n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변수를 횟수를 확률변수 y라고 하겠대. 그럼 y라는 확률변수로 만들어낸 확률분포도 이항분포. 던진 횟수는 n번, 동전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질문은 y의 분산이 미리미리 구해놓을까? y의 분산 n P, Q. 그래서 y의 분산은 4분의 n. x의 분산은 n, P, Q.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지. 2, 4, 5, 6. 그래서 여기 또 되네. 2, 4, 5, 6, 2, 5, 10. 9분의 25인 것 같지? x의 분산은 9분의 25, y의 분산은 4분의 n. 질문, y의 분산이 x의 분산보다 컸으면 좋겠다. 4분의 n이 9분의 25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n은 9분의 100보다 컸으면 좋겠다. 9분의 100은 11. 어쩌고 저쩌고니까 n이라는 건 자연수야. 동전 던진 횟수를 말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던져야 된다? 12번 이상은 던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n으로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자연수는 1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네요. 자, 마지막 351번. 잠깐만이라도 보세요. 아직 못 본 친구들.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정보부터 이용해 볼게.
x의 평균에다가 2배 하고 1 더한 게 129, 1 넘기면 128, 2로 나누면 x의 평균은 2분의 128, 64. 또 갈까? 이 분산은 x의 분산에다가 절대값 이만큼을 곱한 결과가 8이라는 뜻. 그래서 x의 표편은 표준 편차는 4. 그러므로 이 항공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NP.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NP Q라고 적지 말까 이번에? 1-P라고 적을게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값이 4가 된다는 뜻. 다시 말하면 루트 씌우기 전에는 16이 된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NP가 64니까 넘겨주면 64분의 16 얼마지? 4분의 1. 누가? 1-P가 4분의 1. 따라서 P가 4분의 3. P가 4분의 3이면 양변에 3분의 4 곱해서 N은 64 곱하기 3분의 4가 되는 왜 약분 안 되지? 선생님 뭐 또 실수했나 본데? 선생님 실수한 거 찾으면 이거 돈 다 줄게. 뭐 찾으 뭐 했니? 약분 안 돼요. 나 어디 못했어?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시행 횟수가 n인데? 아, 더 죽겠어도 빨리 쉬려고 그랬더니 쉬지 못했네? 뭐야, 이거? 128 약분하면 64 맞잖아. 평균 64. x의 표준 편차에다가 2배를 한 게 8이라고 그랬지. 8. 그럼 얘는 4. 근데 갑자기 그냥 3분의 56로 나오는 n이? n이 3분의 얼마로 나왔어? 그러네. 이런 하필 마지막에 그 문제가 또 쓰레기 문제가 걸려버렸구나.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래.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얘들아, 분명히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항공표라고 불리는 문제들은 반드시 독립시행이 필요하거든.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문제는 그냥 버립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그 뒤쪽에 과제 전체 통으로 낼 거니까 거기서 선생님이랑 몇 문제만 좀 뽑아서 풀고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해. 문제가 좀 즐거운가 보네. 여기서 우는 거야, 뭐야? 웃는 거네.
자, 시작합시다. 일단 확률 변수는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x에 넣을 수 있는 수가 0부터 7까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확률 분모 표현을 이렇게 준비해봤고 완성이 되면 확률까지 이제 계산이 돼야 될 텐데 확률은 옆에 나와 있네. 0과 1과 2를 넣었을 때 확률은 C래.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돼. C, C, C. 3, 4, 5를 넣었을 때 확률은 2C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6, 7을 넣었을 때 확률은 5C 제곱이 된다는 거지. 얘들아 진짜 똑같이 함수처럼 판단해주면 돼. x에 누군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얘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밑에 적혀있는 확률들의 합 10C 제곱 이 6C에다가 9C 이게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하까지 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는 11에 1, 1에 마이너스 위쪽에 붙여주면 되는 거 같지? 그래서 C에 어울리는 값은 10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일 텐데 당연히 확률이니까 C에 선택해야 되는 값은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체크할게. 여기다 그냥 체크하자. 약분도 하지 않을게. 약분도 되나? 하지 말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여기가 2C였지? 그러니까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2. 이거 뭐였더라? 5C제곱, 5C제곱. C제곱이면 100분의 1. 100분의 1이 오니까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5. 이 약분 안 되네,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더한 게 10분의 9. 요거 두 개 더한 게 20분의 2니까 10분의 1. 그래서 합쳐서 10분의 10. 1이라고 하는 결과가 완성이 되는 게 맞겠어. 그래서 지금 일단 확률 분포 표현을 완성을 했고,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분포에 관련된 지식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봤던 내용이죠. 조건과 확률 간다. 소수일 사건을 A라고 부르겠대. 그리고 4 이상일 사건을 B라고 부르겠답니다. 그리고 질문은 P, B바 A를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이거 가지고 수능 봐야 되잖아, 그치? 문과 계열 시험 보는 친구들은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수능할 때도 어차피 확통 선택해서 보게 될 거니까 기말고사 때 한번 봤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되는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P가 필요해. 소수가 나올 확률이 필요합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 선생님이 잠깐 이 4개의 수가 소수인 것 같지? 그래서 일단 또 틀린 말해줘.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2, 20분의 1이니까 10분의 5, 10분의 5, 2분의 1, 20분의 10, 20분의 2, 11? 잠깐만, 10분의 5, 2분의 1, 20분의 10. 맞네. 그 다음, 이거 따로 보지 말자. 필요한 거 어차피 이거니까. 소수이면서 4 이상. 소수이면서 4 이상이니까 얘네들 말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확률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4 더하기 20분이니까 20분의 5가 되는 거겠지. 약분은 안 할게 일단.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0분의 11 중에서 20분의 5만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대답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1분의 5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확률 또 잠깐 시험 본지 꽤 됐다고 가물가물 거리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다시 기억해줘. 이게 조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었어.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된 상태에서 B까지 발생하는 확률을 묻는 게 P, B바 A라고 하는 조건 확률에 대한 표현 방법이었던 거지. 자, 필기해 놓으시고 계속 선생님이 주는 눈으로 보기에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것들만 좀 체크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계속 넘겨서
있을까? 405번 문제 한번 시작해볼까 얘들아? 405번. 또 원칙을 따지려면 어쨌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확률 변수가 극히 적지. 공을 한 개밖에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는 기껏해야 0하고 1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확률 분포표를 여기서 풀 이유는 없습니다. 확률 변수의 개수가 지극히 적기 때문에. 몇 번? 405번. 그래도 선생님은 기초대로 가볼게.
하겠습니다. 검은 공의 개수. 검은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야. 공은 한 개밖에 안 뽑아. 이게 끝인 거죠. 그럼 검은 공의 개수가 0기일 확률은 흰 공이 나온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니까 전체 공의 개수 5 플러스 A개 중에 A개가 뽑혔을 때 검은 공의 개수는 0개가 될 거고, 한 개를 뽑았는데 그 한 개가 검은 공일 확률은 5 플러스 A개의 공 중에 5개의 공 중에서 하나가 뽑히는 경우를 말하는 걸 테니까 이게 검은 공이 뽑힐. 그냥 쉽게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이 중에 얘만큼이고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이 중에 얘만큼이니까 그거 적은 거야. 그래서 그 합이 5 플러스 A분의 5 플러스 A라고 하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질문이 뭐냐? 제가 수업하다 잠깐 말했던 건데 맨 마지막 줄에다 밑줄 그어놓은 거, 기대값에다 밑줄 그어놓고, 기대값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평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평균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상금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 전에 선생님은 이 녀석의 평균부터 구해볼게. x의 평균은 곱한 거 0, 그냥 이거네. 평균이 이게 평균이야 얘들아. 다시 확률 변수 x, 검은 공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 어떤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의미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곱한 거, 더한 거. 곱한 게 0이니까 그냥 이것만 넣게 되는 거겠지? 이게 평균인데, 여기서 이 문제가 지금 3칸 모두 까맣게 칠해졌던 고난이도 문제로 표현됐던 이유는 이 x를 이용해서 문제가 말하고 있는 금액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야. 결국에 변형된 확률 변수의 평균을 묻는 유형의 문제였던 건데, 봐봐. 내가 금액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검은 공이 나오면 그 검은 공에 대해서 4,000원을 받을 거야. 4,000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검은 공이 나올 때는 4,000원을 받지만 흰 공이 나올 때는 오히려 돈을 내야 되거든. 흰 공은 2,400원을 내야 된대.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야. 2,400원만큼을 빼야 된다고. 그렇다면 흰 공의 개수는 뭐가 되느냐? 공을 내가 한 개밖에 안 뽑았잖아. 그럼 검은 공의 개수가 x개라면 흰 공의 개수는 1-x개가 되는 거겠지. 얘들아,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기껏 해봤자 0하고 1밖에 없어. 0하고 1밖에 없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줘. x에 1 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x에 1을 넣는다는 건 검은 공이 나왔을 때의 상금 4,000원을 받겠다는 뜻이야. x가 0을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검은 공이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 흰 공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4,000원은 고사하고 x에 0을 넣게 되면 오히려 2,400원만큼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검은 공의 개수를 의미하는 확률 변수 x를 이용한 금액을 나타내는 변수가 된다는 거지. 이게 금액을 나타내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나타내는 변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4,000x-2,400x 플러스 2,400x니까 얼마지? 6,400x에다가, 맞죠? 6,400x에다가 마이너스 2,400이 되는 거지. 한 번 더 보여줘. x에 1 넣으면 4,000원을 받는 거. x에 0을 넣으면 오히려 2,400원을 내는 거. 그러니까 검은 공의 개수를 의미하는 그 확률 변수 x를 가지고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뭐였느냐? 금액의 평균을 구해달라며. 금액의 기대값. 그러니까 이 문제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여기야.
6400x 마이너스 2400이라고 변형된 이 변수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건데 그 평균이 1600원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였죠. 그럼 저 평균 구하는 방법 모르는 친구들 없지? 어떻게 구해? x의 평균이었던 5 플러스 a분의 5에다가 6400 곱해주고 2400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평균이야. 그게 1600이 나온다고. 선생님 계산 실수하는지 아닌지 좀 잘 좀 봐줘. 일단 100씩 약분시켜서 정리할까? 64 곱하기 5 플러스 a분의 5에다가 넘기면 24, 그대로 있는 16 더하면 24 더하기 16이니까 40. 64분의 40. 88이 64, 85, 40. 8분의 5. 그래서 25 더하기 5a가 8호 40이랑 같은 거고 5a가 15가 되는 거니까 a가 3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 공의 개수가 3개가 됐을 때 흰 공의 개수가 3개가 됐을 때 아무래도 검은 공이 많다 보면 내가 뽑을 때 검은 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겠지? 그 좀 더 높은 만큼의 기대값이 1600원 정도는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싹 다 검은 공이었으면 기대값은 4000원이 나왔을걸? 싹 다 흰 공이었으면 마이너스 2400원이 평균이었을 거야. 그런데 검은 공과 흰 공의 개수가 어느 정도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4000원을 받고 어떨 때는 2400원을 내. 그런데 평균적으로 1600원을 받게 되는 게 평균값이 나온다는 건 검은 공이 좀 더 많았다는 거고 그 많은 어떤 비율이 지금처럼 검은 공이 5개일 때 흰 공의 개수가 3개 정도 되면 문제의 조건에 만족이 되더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직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 기회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봐둬야 되는 게 이거. 검은 공을 x로 지정한 상태에서 그 x라는 녀석을 이용해 금액을 나타내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사실은 꼭 얘들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 있잖아.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 거기에다가 기대값, 지금 이게 검은 공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풀어야겠네. 그냥 4000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다시 4000원을 나오면 받는다 안 나오면 안 받는다 했으면 그냥 이렇게 곱한 거는 나중에 4000 곱해주면 끝나는 건데, 지금은 검은 공이 나오지 않았을 때 2400원을 뱉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 2400원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지금 근데 잠깐 착각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생각들을 뭐 집에 가서 몇 명이나 하겠냐마는 잘 봐도 요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합시다. 몇 번 해볼까? 410번 문제 한번 시작해볼래 얘들아? 410번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410번. 문제를 푸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문제가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여기에서 진짜 개나 소나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 문제가 x제곱의 평균을 언급했지? 그럼 반드시 분산 사용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표준 편차의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 나왔지? 그럼 그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 또는 산술기하 중에 하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느껴야 돼.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세부적으로 뭐뭐 이용하는 건 그런 걸 떠나서 큰 의미에서 보면 아 이거 나왔으니까 저거 이용하고 저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이용해봐야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 아니겠어? 그리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뉘앙스가 그렇잖아.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이라면 그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일 텐데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큰 답이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냐고. 그럼 알아야 돼.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알아야 된다고.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진 그래프의 y값이 제일 클 때를 찾아본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산술기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사실은 최대 관련된 문제가 산술기하고 그래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코시버르츠라고 하는 뭐 이상한 내용들도 있어. 1학년 때 잠깐 배웠을라나? 필요 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에 따라 안 했지만 사실은 산술기라도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풀 수 있어. 근데 그냥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산술기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 갑시다. 분산 구할 수 있었지? 분산이 누구야?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그게 분산이야. 이게 x의 분산입니다. 또 친구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줘볼까? 이거야. 그 분산이 이렇게 돼. 그럼 이 녀석의 분산 구하는 거 껌이네. y의 분산? y가 누구냐? 3분의 1x 더하기 3이래. 그럼 3분의 1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변형된 분산은 기존 x의 분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5라고 하는 x의 분산에다가 개수의 제곱배만큼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문제가 말했던 y의 표편은 누구냐? y의 표편은 저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요. 아 그러니까 느낌이 팍 오지. 아 저거 제일 클 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크면 되겠네.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위로 블록한 2차함수식이야. 이 녀석의 포물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 순간의 값에다가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값에다가 루트를 붙여준 게 최대값이라고 판단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이해돼? 표준까지만 할까? 마이너스까지 빼버리자. 그럼 드르르르르 a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선생님 실수할 것 같으니까 잘 봐. a제곱 마이너스 4이 마이너스 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계산 낼 거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네. 이 안에 있는 포물선은 a에 2 넣었을 때 최대값이 1이다. 여기가 1이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 제일 크게 나온 수 1에 대한 양의 제곱근이 y의 표준 편차의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대값은 1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정답이 1번이겠지.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제로 하려고 들면 또 미리미리 해놔야지 좀 할만할 거야. 다음 주만 화요일날 저녁 때 닥쳐서 하지 말고 지금 미리미리 좀 하세요.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수업 전에 물어보러 와도 되니까 아까 책 긁던 부분만 과제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 금요일날 수투 수업도 해야 되니까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재비
생각나면 최대한 빨리 선생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희 아마 여기서 하면 될걸? 그건 물어본 거 아니야?